자, 얼마 전에 FDA에서 로슈가 이 치매 알츠하이머 획기적인 치료제 하나가 지정이 됐는데, 자, 로슈는 자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미국에서 획기적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8일 로슈가 자사의 간테네루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테네루맙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알츠하이머병 획기적인 치료제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테루맙이 뇌 세포 사멸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베티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중화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는 국가적으로도 관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크게 이제 이 약간 많이들 겪는 이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 스위스의 거대 제약사죠, 로슈는. 이제 로슈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FDA 지정은 간테네르밥이 진행 중인 시험에서 뇌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다가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로슈 최고 의료 책임자이자 글로벌 제품 개발 책임자인 리바이 캐러웨이가 이번 지정이 가정에서 투여할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최초의 피아 의약품이 될 간테네르밥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고 합니다. 많이 크게 이렇게 좀 이 로슈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치료제가 되죠. 사실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마냥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보통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100건 이상의 실패로, 그러니까 많이 도전들 하는데 많이 실패한다는 얘기죠. 요 간테레누밥이 미국 규제 승인을 위한 신속한 제출이 있을 수 있고, 여기 효과가 입증되면 꽤 큰 블록버스터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이라면 여전히 거의 600만 미국인과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 정도 인구가 거의 치매 환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알츠하이머로다가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이 빠르게 이제 임상 3상을 이렇게 완료할 예정인데, 지난 7월 세베린 씨와 최고 경영자는 이러한 충족되지 않은 의학적 필요를 치료하고 가능한 한 빨리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질 생각이죠. 또 바이오젠에 관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 지난 6월 달에도 바이오젠에 관한 이슈로 치매 치료제가 급등했죠. 지난 9월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부에서 처음 판매 승인을 받아 알츠하이머 관련주가 요동친 바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피플바이오 영상들을 매일 찍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날 진짜로 크게 움직였어요. 막 20%, 웬만한 이 치매 관련주도 막 15%, 20%씩 다 급등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바로 바이오젠이 FDA에 처음 판매 승인을 받았죠. 이게 거의 한 18년 만에 이루어진 건데, 사실 그 이후에 좀 잡음은 많았어요. 뭐 로비다 뭐다 그러고 치료 이 효과 범위도 좀 축소가 되는 일단 잡음 많았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죠. 국내 관련주로 피플바이오, HLB 제약, 퓨처캠, SK 케미칼 이렇게 있고, HLB 제약이 치매 치료제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이 승인이 거의 이제 18년도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죠.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18년 만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여기 바로 바이오젠 FDA 승인 받을 때 얘기예요. 자, 미 식품의약국이 7일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과 일본 제약사 에자이가 공동의약으로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캄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6월달 얘기죠. 6월달에 전원 기사와 함께 피플바이오, 퓨처캠 이런 종목들이 크게 요동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미국 식품의약급이 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겪는 고통보다는 그래도 이 치매 치료제인 아두카무마의 품목, 이 아두카무마의 이 더 낫다는 얘기죠. 이걸 승인해 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두카누밥의 알츠하이머 치료에 의문이 제기됐어도 역시 품목 허가를 승인했는데, 그에 아마 조금 축소가 됐을 거예요. 허가 범위가, 치료 범위가 꽤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9월달 얘기인데, 지난 6월 알츠하이머 신약 에드엠을 FDA로, 이게 이제 아까 아두카누만 얘기했던 건데, 요 바이오젠사하고 에자이사, 요거 승인받은 바이오젠사 에자이사가 또 하나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맙의 허가 신청, 순차 제출 절차를 개시했다고 9월달에 이 공표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 되겠다는 얘기죠. 혁신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는데, 알츠하이머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괴적인 중증의 진행성이라 일종이고, 현재까지 치료에 대한 선택폭이 무척 제한적이죠. 이 알츠하이머 완치됐다는 거 잘 못 들어보셨죠? 그만큼 이렇게 치료제 개발하기 쉽지 않은데, 이 레카네맙이 6월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로 지정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자이 측이 FDA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레카네밥의 허가 신청을 순차적으로 제출할 거라고 합니다. HLB 제약이 근데 이 시장에 약간은 예전에 한번 뛰어든 적이 있죠. 그래서
자, 이거 HLB 제약이 도내 폐지를 하면 소망충성 PLJ인데 미륵구의 제조방법 특허를 취득했다고 자, 올해 4월 달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사나 뉴스를 볼 때 예적 걸 좀 챙겨봐야 돼요. 그래야 이 기사나 뉴스가 앞으로도 꾸준히 일어날 일에 계속 호대로 작용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꼭 같이 항상 지켜오는 게 중요하고 어쨌거나 이 PLJ 특허가 고함량의 도내 폐지를 합리하면서 품질 제한성이 높은 서방출성 미립 구조를 제조할 수 있고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인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HLB 제약이 이 치매 관련주로다가 튼튼하게 다시 엮이는 이런 상황이 됐죠. 이 퇴행성 뇌질환 전문 제약사로다가 HLB 제약이 상장에 나갈 거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이 하반기부터 이제 독자 개발 중인 치매 치료제 한 비임상 시험도 시작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독자 개발한다는 거죠. 치매 치료제를. 그리고 전북관 대표는 이번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SMB 플랫폼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당뇨,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 및 치매를 포함한 이런 퇴행성 뇌질환 전문 제약사 성장해 나간다는 이런 포부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독자 개발적인 치매 치료제가 있는 거네요. 그죠? 어쨌거나.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피 한 방울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엄청 굉장한 기술이죠. 자, 피플바이오가 이 치매 진단 키트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 6월 달에 있었는데 이 국내 건강검진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검사한 편의성과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과학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존 치매 진단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데 특히 하반기에는 이제 웬만한 병원에 아마 다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한신메디피아 삼성 창원병원 이렇게 세 곳인데 하반기에는 아마 이런 치매 진단 키트를 피플바이오 거를 도입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고 일단 검사비가 저렴해요. 검사비가 그동안 10에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검사 정확도는 거의 85%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검사 정확도죠. 보통 피 한 방울로 이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우리 피 한 방울 딱 뽑아서 뭐 이렇게 검사할 때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옛날에 막 치매 걸린 거, 알츠하이머 걸린 거 검사 복잡했다는데 지금은 딱 피 한 방울이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는지를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게 바로 필풀 바이오고 이 정확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그래요.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옛날에 문진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정확도 60%라는 거죠. 근데 피 한 방울로 딱 측정했을 때 90%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 정확도가 갖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피플바이오가 됩니다. 자, HL제약하고 피플바이오의 차트를 잠깐 보려고 그래도 퓨처캔도 같이 볼 건데 HL제약은 어차피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관련해서 제가 HLB 그래프 찍을 때 많이 영상을 찍어 드리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제약 같은 경우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잘 유지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로 보면 많이 올라온 거죠. 예전에 2,600원 하던 주식이 28,000원쯤, 3만원쯤 이때 고점이 얼마냐면 3만 원대를 찍었기 때문에 밑에서 벌써 이렇게 주가로 보면 10배 정도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데서 매수했을 때 장기적인 투자, 뭐 수익 관점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지금 2만 원 하던 주식이 뭐 3만 원도 가고 4만 원도 가고 5만 원도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밑에서 보면은 보통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고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중요하게 돌파해놓은 자리는 다 돌파해놨습니다. 그럼 깨지 않고 있죠. 이때 옆으로 간 21년도 옆으로 간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였기 때문에 여기를 뚫었는데 다시 밑으로 들어온다는 건 주가가 위험해지는데 꼬리를 딱 짚고 돌아 나갔습니다. 이 꼬리 찍는 과정에 우리나라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지수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 일봉에서 보면 이날이죠. 이렇게 며칠 동안 아주 그냥 급락을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잘 돌아섰습니다. 일봉에서는 이 자리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이 자리 왜 꼬리 달고 돌아서 나왔지? 이 자리를 잘 월봉으로 끌고 오면 사실 일봉을 볼 게 아니라 월봉에서 끌고 오면 바로 깨지 않아야 될 중요한 그 자리 근처 하나를 딱 찍고 돌아 나간 상태가 됩니다. 주봉에서 완벽하게 추세를 유지하거나 돌려주기 위해서는 5선의 회복이 필요한데 역시 주봉에서도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중요한 변곡점을 깨지 않고 딱 위로 올려놨죠. 일봉에서도 5일선, 10일선, 21선이 있으면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 조정받을 때 이렇게 21선까지 올 수 있는데 역시 주봉에서도 20선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잘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추세는 괜찮을 것 같고 이 피플바이오를 보면 월봉에서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를 잡을 건 없는데 4개월 동안 아주 급락을 했죠. 엄청 고생을 시켰다가 드디어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사실 피플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들이 아주 그냥 한두 달 고생을 엄청 하고 있고, 일단 이 피플바이오 밑꼬리 긴 꼬리가 달린 이런 이쁜 캔들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좀 반등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이 5주선의 회복과 돌파 안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녹색선이 5주선인데 이 5주선을 돌파해 놓고 안착해 주면 추세가 턴이 돼서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직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플바이오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갖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꾸준히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추세 턴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일봉에서도 이게 최저점 찍었죠. 제가 이 친구 한 18,000원 정도 찍었을 때, 야, 이 정도면 많이 떨어져서 좀 싸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더 떨어졌고, 이제 5일선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는 한 번도 완벽하게 5일선 회복해 준 적이 없죠. 9월 달부터. 그래서 5일선 한 번 돌파한 적 못하고 밀렸는데, 드디어 5일선 돌파해줬습니다. 이제 안착하고 돌아만 나가주면 조금 괜찮은 상황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들은 여기 외국인 매도세가 원체 강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 8일도 매도를 했는데, 10월 달 한 달을 보면, 자, 이렇게 조금씩 매수 나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어쨌거나 이날 하루를 매도했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져,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상장에서 저점이 8,000원짜리가 4만원 찍고, 다시 저점인 14,000원대를 찍었기 때문에, 물론, 이때부터 이제 완벽하게 추세가 턴됐다고 보긴 아직은 힘들어요. 추세가 턴이 되려면, 5주선의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일단, 좀, 그 중장기적으로 보고 분할로 매수해야 하실 분들, 아니면 대응할 때, 저점을 기준으로 이제 매수했다가, 요 날이죠. 요거 깨면 손절할 각오로 일단 매수. 한 번에 너무 크게 싫지 말고, 분할로 뭐가 깨면 손절하고 깨지 않으면 뭐가 보면, 사실 피플바이오의 이 피 한 방울로 진단한다는 기술이 원체 좋은 거라 꾸준히 한번 볼 필요도 있는 게 피플바이오입니다. 자, 퓨처 게임을 보면,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종가상 5개월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고, 깊게 보면 20개월선 이틀하지 않으면 돼요. 주봉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20선 지키고 돌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월봉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20개월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20주선 회복해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주선을 회복해줘야, 우리가 추세 턴에서 돌아 나갈 거야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20주선을 깨지 않는 한 이 들어가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좀 급락을 하면, 이렇게 급락을 하면 이게 지켜줬다 하더라도 옆으로 가는 이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V자 반등보다 좀 옆으로 가기 갈 것 같은데, 가는 동안에도 역시 어느 정도 저점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봉에서 보면, 그 다른 바이오주 무너질 때 똑같이 엄청나게 무너졌죠. 25,000원 주식에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드디어 5일선 돌파, 피플바이오처럼 이때부터 이렇게 5일선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주는 모습이 좀 중요한데, 이때 이렇게 돌아 나갔을 땐 옆으로 오랫동안 긴 이런 구간이 있었죠. 아마 이런 구간,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있었으면 이 정도의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